저는 여자친구와 사귄 지 이제 3달쯤 된 평범한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연애 초반 파릇파릇할 때 사연을 보낸다? 직장도 다르고 사는 지역도 다르지만 연락도 자주 하고 주말마다 만나니까 안정적이었죠. 이 사람이면 진짜로 오래 갈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 3개월 만에 초반부터 필이 좋았구나. 여자친구는 4년 장기 연애한 전 여친이 있었고 저는 제일 오래간 연애가 1년 정도였기 때문에 그게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기도 했고 동시에 두렵기도 했어요. 추억이 또 얼마나 많겠어. 그치만 여자친구는 사귀는 내내 장기 연애에 대한 언급은 거의 하지 않았고 그게 절 많이 괜찮게 해줬어요. 그런데 대신에 어떤 친구의 얘기를 늘 많이 했습니다. 전 여자친구 끔찍한 소리를 하시네. 그 친구는 여자친구가 유일하게 커밍아웃한 존재였어요. 저랑 사귀게 되었다고 했을 때 그 친구에게 제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더니 웃는 게 되게 예쁘시네. 왜 너랑 만나는지 모를 정도로 그래도 잘 만나봐. 이렇게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둘이 정말 찐친이구나 생각했죠. 여자친구는 그 친구 얘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땡땡이가 우리 인스타에 올린 사진 봤대. 너 옷 예쁘다고 정보 알려달라더라. 땡땡이는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는데 너랑은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좋다. 땡땡이가 나 요즘 얼굴 좋아졌다고 하던데 진짜 그런가 봐. 질투나. 여자친구는 그 친구가 오랜 친구라고 소개했고 저는 당연히 헤테로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여자친구 집에서 퀴어 영화를 보고 있는데 여친이 말을 툭 던졌어요. 땡땡이는 이 장면에서 울더라? 울 장면은 아니지 않아? 퀴어 영화를 친구랑? 땡땡이랑도 이걸 봤어? 응, 걔 퀴어 영화 엄청 좋아해. 그래? 너를 위해서 같이 봐줬나? 응? 그럴 수도 있고. 여기서 쎄한 기분이 느껴졌어요. 내에서 보내는 빅데이터의 신호래요. 보통 헤테로들이 레즈 친구와 퀴어 영화를 같이 봐주나 싶기도 했고요. 기분이 미묘했지만 그냥 넘겼습니다. 그 뒤로도 여자친구의 입에서는 그 친구 이름이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단둘이 밥을 먹다가도 카페에 가서도 드라마를 보다가도 꼭 한마디씩은 나왔어요. 땡땡이가 이런 거 싫어하거든. 근데 나는 너무 재밌다. 한 번은 제가 무심코 물었어요. 너 땡땡이 얘기 자주 한다? 그러자 여친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그냥 너랑 얘기하다 보면 생각나서 그래. 너랑 비슷한 점이 많아. 그 말이 너무 이상했어요. 저랑 비슷한 사람이라서 자꾸 떠오른다고요? 친구가 이렇게까지 떠오를 일인가? 머리끝까지 싸한 기운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친구 얘기 좀 그만해주면 안 돼? 왜? 그냥 친구 얘긴데 계속 듣다 보니까 좀 그래. 그럼 얘기 안 할게. 그렇게까지 싫어할 줄 몰랐네. 작작해야지. 작작하라고 말씀을 잘 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여친은 진짜로 땡땡이 얘기를 잘 안 꺼냈어요. 대신 SNS에 그 이름이 더 자주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친이 올린 글 아래엔 항상 그 친구의 댓글이 있었어요. 역시 예쁘네. 너 요즘 웃는 게 달라졌다? 이 노래 또 듣고 있지? 댓글에 달린 말들이 그냥 친구의 말로는 안 느껴졌어요. 게다가 둘은 서로 스토리를 계속 공유하고 있었어요. 베스트 프렌드. 심지어 여친이 제 얘기를 올린 듯한 글에도 그 친구가 그 카페네? 나도 생각난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더라고요. 베스트 프렌드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루는 제가 여자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근데 그날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양말부터 신발까지 다 젖어버렸습니다. 발냄새 날 텐데? 여자친구 집에 양말을 벗어놓고 놀다가 양말 없이 집에 갔어요. 그 냄새나는 양말을 그대로 벗어놓으셨다. 그 양말이 좀 특이하고 귀엽게 생겼거든요. 여자친구가 양말 사진을 보내면서 이거 뽀송뽀송하게 내가 빨아놨어. 다음에 올 때 잊지 말고 꼭 가져가. 얘기하더라고요. 다행히 냄새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는 그날 하루 종일 집에서 게임을 한다고 얘기했어요. 게임을 하는 날에는 연락이 잘 안 돼요. 쉬는 날에만 하는 취미니까 이해하고 저도 제 할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사실 제가 땡땡이가 좀 거슬려서 부계정으로 염탐을 좀 하는데요. 하긴 거슬리기는 하겠다. 땡땡이가 음식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흰색 테이블 위에 음식이 있고 음식 옆에 양말이 보였어요. 제 양말이요. 어라라? 게임이라는 게 땡땡이가 백수 게임이야 뭐야. 우연인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흔하지 않고 귀여운 양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양말을 똑같이 신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설마 해서 여자친구한테 연락했어요. 너 지금 뭐해?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답장이 오지 않더라고요. 나 게임하느라 이제 봤다. 왜? 저녁은 먹었어? 1시간 전에 먹었어요. 그런데 그 스토리도 1시간 전 스토리였거든요. 여자친구 집에 놀러 온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양말을 신은 거지. 근데 그 양말을 신은 땡땡이도 무슨 심리가 있었을까? 여자친구가 혹시 땡땡이를 만났나 생각이 들고 왜 굳이 거짓말하고 속였는지 의문스럽더라고요. 왜 신은 거야? 취향이 좀 특이한 취향인 건가? 괜한 의심들이 들어서 저도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많이 하진 않았는데요. 땡땡이 스토리에 하나 더 올라왔어요. 염탐 좀 그만해. 염탐하고 있는 걸 알았나 보다. 찔려서 스토리 보자마자 땡땡이를 바로 차단해버렸어요. 진짜 무서워요. 찝찝한 마음은 해소되지 않았지만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여친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톡을 보냈던 사람인데 요즘은 단답이 많아졌고 나 피곤해서 자야겠다 라는 말이 자주 나왔어요. 그런데 웃긴 게 여자친구의 SNS는 활발했어요. 너무 서운한데? 제 연락엔 답이 없는데 스토리는 3-4개씩 올라와 있었어요. 퇴근 후 맥주 최고. 이 노래는 왜 이렇게 좋지? 저는 이제 땡땡이를 부계로 염탐하지 못해서 답답해 미칠 노릇이었어요. 여자친구에게 대놓고 물어봤어요.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잘 안 돼? 혹시 나에 대한 마음이 변한 거야? 그럴 리가 있어? 요즘 피곤해서 그래. 프로젝트만 끝나면 괜찮아질 것 같아. 좀 이해해줘. 저는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비참했죠. 그러다 며칠이 지나고 여자친구가 먼저 데이트하자고 저희 동네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팔에 못 보던 실팔찌가 있는 거예요. 의문의 팔찌 등장. 뭐야? 팔찌 샀어? 친구가 만들어줬어. 누군지 물어보지 않아도 누가 만들어줬는지 알겠더라고요. 땡땡이가 만들어줬지? 어떻게 알았어? 티나? 완전 티나. 이제는 하다하다 땡땡이가 팔찌까지 만들어줍니다. 질투가 났지만 제가 더 이상 뭐라 하면 저를 진료할 것 같아서 말을 아꼈습니다. 그날 밤 여친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충전 중인 여친의 폰이 깜빡이며 빛났어요. 화면에는 땡땡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고 100% 연다. 미리 보기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이거 너무 쎄한데? 그 톡을 보자마자 돌아버리겠더라고요. 무슨 내용인지 너무 궁금했고 참지 못한 저는 비밀번호를 풀고 카톡을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요, 스크롤을 내릴수록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 정도 기다렸으면 됐지 않냐? 나도 모르겠어. 그냥 지금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뭘 기다렸고 뭘 생각한다는 거죠?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야? 그냥 너는 나한테 돌아오면 되는 건데. 돌아와? 에? 근데 이 사람은 나한테 잘해. 진짜 잘 맞춰주고 상처 줄 짓 안 해. 그래서 더 헷갈려. 그건 네가 감정이 없으니까 가능한 거야. 사랑은 그렇게 계산하면서 하는 거 아니잖아. 미안. 근데 우리가 다시 만나도 잘 지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 미친 소리 하지 마. 그냥 친구가 아니라 4년 장기 연애한 여자친구인가 봐요. 기가 찬다. 그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욕을 하고 싶었는데 목이 막혀서 소리도 안 나왔어요. 여자친구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어요. 저는 대놓고 폰을 손에 들고 물어봤어요. 나 다 봤다 이거야. 땡땡이랑 무슨 사이야? 무슨 사이긴 친구 사이지. 둘이 사귀었던 거 아니고?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는 오히려 확신했습니다. 무응답이 답이야. 둘이 다시 사귀면 되지. 왜 나를 만난 거야? 너가 좋으니까. 내가 좋으면 나랑 사귀면서 땡땡이랑 관계를 끊어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쉬운 일이 아니야? 넌 날 대체 뭘로 본 거야? 호구? 보험? 걔한테 돌아가기 전에 외로워서 붙잡아 놓은 거야? 사연자분 말씀 잘하시네. 여자친구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그 모습을 봐주기가 힘들더라고요. 난 너 믿느라 질투도 숨겼고 양말 사건도 팔찌 사건도 계속 걔 얘기하는 것도 내가 예민한가 하고 넘겼어. 근데 예민한 게 아니라 정확한 감이었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가지고 놀고 우습게 만들어? 속 시원하게 말씀을 잘하시네. 그러자 여친이 입을 열었어요. 땡땡이는 그냥 나한테 너무 오래된 사람이야. 그냥 정리가 잘 안 되는. 입으로 똥을 싸고 있습니다. 정리가 안 되면 정리될 때까지 혼자 있어야지. 왜 사람을 끼워 넣어서 실험하냐고. 나도 내가 나쁜 거 알아. 근데 널 만나면서 조금씩 잊어가고 있었어. 있는 건 온전히 걔가 없을 때지. 결국 나 만나면서도 걔도 만났잖아. 그럼 잊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진짜 말 너무 잘하시는데? 할 말이 없기는 해요. 여자친구는 그냥 울고 빌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젠 땡땡이 완전히 정리하고 너만 볼게. 모르겠다. 너무 늦었어. 난 이제 널 믿을 자신이 없어. 근데 늦었죠. 진작에 정리를 했어야죠. 전 저 말을 끝으로 현관 밖을 나왔습니다. 새벽이라 길에 아무도 없고 택시를 불러 집으로 돌아가는데 비참하더군요. 어쨌든 짧은 시간이지만 온 마음 다 했잖아요. 택시 타고 집 가는 길에도 계속 카톡이 왔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안 돼? 내가 진짜 잘할게. 구구절절 저를 잡는 내용의 카톡이 왔지만 저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선 오늘을 넘기고 다음날 연락해봐야겠다 생각해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씻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내가 널 어떻게 믿게 만들 건데? 뭔가 마음 약해졌는데? 대화를 해보려고 하시는데? 그런데 보내자마자 바로 답장이 오더군요. 그럴 필요 없으니까 꺼지세요. 꺼지래요. 하루 만에 마음이 바뀌었나? 이게 무슨 상황인가 손이 덜덜덜 떨렸어요. 그런데 이어서 온 카톡이 저를 더 기가 차게 만들더군요. 우리 사이에 제발 끼지 말아주세요. 혹시 땡땡이세요? 답장을 보냈죠. 둘이 붙었네. 도라이네요. 그러자 얘 현 여친인데요. 덕분에 사이가 더 견고해졌습니다. 저는 어이없어서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 여친이라고 대답을 안 해? 와...
이게 무슨 미친 인간들인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3개월 동안 저를 가지고 논 건가 싶었죠. 그리고 2주 정도 시간이 지나고 저도 마음 추스리고 있었는데 여자친구에게 부재중 전화가 하나 찍혀 있더라고요. 미련의 신호였던 걸까? 갈대 같은 사람이네요. 새벽에 잘못 걸었나 싶어서 카톡을 들어가 봤는데 저를 차단 풀었는지 프로필 뮤직에 노래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랑 사귈 때도 여친이 종종 좋다고 스토리에 올리던 노래였어요. 그때는 근데 또 땡땡이를 생각하며 올렸던 거 아니야? 근데 이번에는 사연자분을 생각하면서 프로필 뮤직에 걸어뒀나? 노래를 빨아서 쓰나요 혹시? 오늘따라 저게 쎄하게 느껴져서 가사를 검색해봤는데요. 이번엔 저에게 하는 말인가 싶더라고요. 아직도 저를 농락하는 기분이에요. 이 불쾌한 기분을 어떻게 해야 하죠? 빨았었다는 노래부터 좀 물어봅시다. I am not your ocean animal. 애니멀? 아니 애니멀 말고 애니몰. 백예린 노래구나. 네가 받을만 하다면 그냥 가져. 너가 정말 잘 지내길 바라. 가끔 취했을 땐 네가 그리워. 지랄을 떨고 있네. 우리가 사랑한 시간은 기억하지 마. 기억하기 존나게 싫겠다. 최악이다. 해석하면은 정신 나갔다 이거죠.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게 이별을 했는데 지금 또 농락하는 기분이 들 것 같아요. 두 번 다시 눈앞에 안 나타나고 꺼져주는 게 그나마 마지막 예인데 그것조차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기 본능에 의해 행동하고 뒷생각은 안 하는 1차원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을 발견했어요. 사연자분의 인생에선 여자친구도 없고 땡땡이도 없어요. 그들을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둘은 그 늪에 계속 빠져 있는 겁니다. 지들이 만든 감옥에 스스로 갇힌 것 뿐이에요. 연락 주세요. 제 귀신짤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귀신짤에 그냥 가둬버리십시오. 예.